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김수봉 교수님의 도시와 환경 유튜브 과제 발표를 하게 된 생태조경학과 20학번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 175페이지에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준 발표를 준비하던 중 공원 내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이 올해 7월 달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어릴 때부터 자주 가던 편하게 느껴지는 장소 중 한두 곳인데 사라진다니 충격적이었고 이번 발표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원 일몰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 일몰제는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는 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고 땅 주인이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공원이 바로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 열악해진 도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긴 시설입니다. 제목을 보고 유추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상당한 부분이 공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원 용지 중 10년 이상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원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도 빠질 수 없는데요.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서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한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여러 번의 법적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이릅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게 이번 2020년 7월 1일입니다. 공원일몰제가 바로 이번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에 대한 실효를 의미합니다. 앞에 보이는 두 숫자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놀랍게도 올해 7월 1일부로 손실될 위기에 처한 전국 도시공원의 수와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개발을 게으르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집행 시설의 대부분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곳입니다. 과거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곳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문제가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축소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몰제 이후 발생하게 될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과 같이 도시환경 전반에 영향이 가해집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당연하게 이용하던 공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활 환경의 질 또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찍은 꽁사진인데요. 공원 일몰제로 의해 도시공원의 면적이 줄어들면 인간들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7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공유지는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국공유지 또한 공원 일몰제 대상이고 이러한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서 본 결과 정부는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단지 10년간의 실효유예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생소하다고 여기실 텐데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일부를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에 상업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이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바꾼다면 상당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원 일몰제 이후에도 공원으로서 토지를 유지하는 것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이득이 간다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의 공원을 시민들이 직접 모금을 통해 토지를 사들이는 트러스트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공원을 무조건 보전이나 개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으로 도시의 활성화를 노리는 방법인 도시재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동네에 있는 범어도서관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도서관이란 취지에 맞지 않게 학생들의 자습실로 더 많이 활용되는데 이러한 건물을 공원에 설치한다면 공원을 이용하다 더위를 식히러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장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중앙정부의 개입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책임 더미 기관인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녹지 활용 계약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녹지 활용 계약 제도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계약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가 계약을 통해 토지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가치가 높아진 토지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국가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재 서울에 있는 용산공원을 2027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에 가장 가까운 공원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범어공원으로서 저에게는 범어 뒷산으로 더 익숙한 공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렸던 공원으로 다양한 수목과 야생동물들도 있고 꾸준히 산책로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대구에서 1,413억 원으로 가장 큰 보상 규모를 가진 공원으로 작년에는 토지 소유자들과 대구시의 마차로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3% 정도 매입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을
잘 맞춰 공원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원 일몰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를 통해 주변에 공원 일몰제에 처한 공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원으로 묶어둔 사유지를 지자체 예산으로 모두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중앙정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경북 경주의 황성공원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이었고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다급해진 경주시는 LH공사에 땅을 먼저 사게 하고 나중에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35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경주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매입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공원입니다. 공원 내 땅 주인 200여 명이 산책로를 막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주들은 대구시가 공원 진입로 부근 땅만 매입해 공원 안쪽을 사실상 맹지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전체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없는 만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중에 경사가 완만하고 전답인 부분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산림으로 남아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존치를 하는 걸로. 지난 20년 동안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곳은 내년 7월 공원 예정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사유지의 자체 개발이 가능해지는 만큼 억눌렸던 개발 심리가 폭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적용 대상 공원만 전국 4,400여 곳에 390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보상 수용하는 데만 약 4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자체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